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당신은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신이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 잡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단순한 일, 즉 골라 잡기로 귀착된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한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된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지난번 트렌서핑 영상 1편에서 간략하게나마 트렌서핑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교해서 제가 생각하는 다른 듯하면서 닮은 점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오늘은 트렌서핑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트렌서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저자가 가능태라고 부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결말로 이루어진 인생 트랙들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가능태 공간이며 우리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능태며 가능태 공간이며 뭐 이런 잘 모르겠는 용어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은 제쳐두고 저 규똥이가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트랜서핑의 개념과 핵심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나 운명론, 항상 결과는 정해져 있고 플러스 다중세계 이론, 즉 멀티버스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결정되어 있긴 한데 그 인생이 한 가지로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 그러니 골라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왜 트랜서핑에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할까? 요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쓴 동명의 책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책의 내용보다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선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화 필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영화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하거나 상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올드한 예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영사기에 돌아가는 영화 필름을 떠올려 보자고요.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장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필름을 전부 펼쳐놓고 모든 장면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모든 장면이 동시에 존재하죠.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필름을 영사기에 끼워 재생하기 전에는 시간은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것이 정확히 이 우주,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쯤에서 의문과 반발심이 생겨납니다. 아니 그건 영화고 우리 삶은 리얼인데? 하고 말이죠. 저자도 예상했는지 이 반발에 이렇게 대처합니다. 3차원의 시점에서 2차원을 들여다보라고 하면서요. 어떤 한 차원에 살고 있으면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내가 속한 차원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시간이 공간처럼 정적으로 놓여있는 4차원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건 평면 세계인 2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3차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땐 한 차원 낮은 세계에 속한 것을 들여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 차원 낮은 2차원의 세계에 속한 좌표 평면에 있는 한 점을 떠올려 보자고요. 이 XY라는 점은 음과 양의 무한수 중에서 그 어떤 값이라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값이라도 라는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형 함수를 따라 움직이는 한 점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기본적인 일직선 함수에서 이 점은 그 함수를 따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그래프를 따라 나타나죠. 이 점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늘 어떻게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걸까? 또 내 앞날의 여정은 어떻게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걸까? 하지만 우리는 그 점과 그래프를 내려다보면서 말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한 거지. 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과 반발심을 저자는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사람 무한하게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2차원의 점이 무한한 값을 가지며 선을 이룬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우리가 그 점과 점의 움직임인 선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즉 3차원에서 볼 때 2차원의 점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물론 정해진 트랙 안에서요. 그럼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우리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예상하신 대로 우리가 내려다봤던 그 점과 점이 이루는 그래프와 같을 겁니다. 2차원이 3차원으로 되면서 평면이 입체가 되긴 했지만 정해진 트랙을 따라 그 트랙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건 똑같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하시나요?
조셉 쿠퍼가 고차원의 우주에서 자신이 딸 머피를 떠나던 그날의 장면을 찾아 책장 너머로 자기 자신에게 우주로 가지 말고 딸 곁에 머물라고 소리칩니다. Come on, Murph, come on. Tell him, Murph. Make him stay. Make him stay, Murph. Make him stay, Murph. Don't let me leave, Murph. Don't let me leave, Murp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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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this is one little girl's bedroom. Every moment. It's infinitely complex. They have access to infinite time and space, but they're not bound by anything. They can't find a specific place in time. They can't communicate. 이 장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정적으로 놓여 있고 모든 것은 영화 필름처럼 결정되어 있다고 한 트랜스설핑의 이야기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트랜스설핑의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영화 필름 전체를 펼쳐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하나의 스토리와 결말로 이뤄진 이 필름들은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 필름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가능태 공간이고 여기 놓여있는 내 인생 트랙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스토리와 결말이 있는 그 트랙으로 갈아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트랜스설핑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술관에 갔다고 하자. 작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없애거나 바꿀 수 없다. 대신 내가 원하는 작품들이 있는 다른 미술관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면 된다. 이처럼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돌아와서 함수 y는 x를 떠올려 볼까요? 트랜스설핑, 즉 바꾼다는 것은 이 함수의 변수를 추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수를 추가하면 점의 움직임, 경로, 그래프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소한 결정 하나가 인생의 흐름과 결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애정에 맞지 않는 하대님도 숱하게 말씀하시고 또 관련 책도 써내셨던 제임스 앨런의 저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의 물질적 지점의 움직임은 무한히 작은 원인과 결과의 무한히 긴 사슬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그에 따라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 선택과 행동의 지점이 다른 인생 트랙으로 올라타는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출발점에 따라서 새로운 현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설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주문, 즉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겠다고 앉아서 상상하고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앨런의 저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충족되고 이루어진다. 결국 중요한 건 생각과 선택들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그 행동이 바로 트랜스설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저자는 친절하게도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모든 가능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트랙들이 각각 하나의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연극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사소한 하나의 사건이 시나리오의 흐름과 결말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점에 파생되는 새로운 인생 트랙은 그 흐름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오래된 레전드 예능 일요일 밤의 한 코너였던 이휘재의 인생게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려나요? 여기서 주인공 이휘재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스토리를 재밌게 풀어내곤 했었는데요. 이것도 저자가 예로 든 것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은 원인이 되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정리! 이번 영상에서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 우리 인생 트랙들이 무한대로 존재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나, 트랜서핑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함수에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 변수는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는 내 안에 있는 감시자를 깨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감시자를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이용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 30분 더 자고 싶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운동 포기하고 30분 더 잘래? 건강에 대한 결과가 바뀌는데? 평일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혹은 주말에 쉬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을 때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책 읽기 포기하고 놀래? 영상 안 받고 놀래? 너와 네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런 식으로요. 감시자에게 묻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내 머릿속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죠. 유나님도 노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 트랙으로 갈아타는 매 시점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 생각들은 펜듈럼과 산염 에너지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뚱이었습니다. 끝!